자, 59페이지 보시죠. 59페이지. 저기 가등기 담보법이 있는데 여기서 한 문제, 가등기 담보법 하나. 근데 어렵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렵다. 그리고 제 경험칙에 의하면은 한 2번 정도 들으면 아하 이렇게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뭐 1시간 정도, 1시간 시간 보고, 그리고 명의신탁이 남았는데 명의신탁도 마찬가지 하나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법부터 할게요. 가등기 담보법. 자, 이게 좀 특별법 아닙니까? 특별법. 자, 그러면 자, 특별법은 제정 목적이 필요한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한 목적이 뭐예요?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한 목적은 영세 상인들 보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법은 왜 제정을 했을까? 저 제정 목적이 이해가 되어야 뒷부분이 편해질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봐보세요. 제가 기출특강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한 부분인데 일단 다시 할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을에게 와서 1억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그냥 빌려줄 리가 없죠. 채권자는. 돈 빌려주는. 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담보. 그죠?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라고 그랬습니까? 부동산을 맡기고 돈을 빌려간다. 그러면 그 부동산에 뭐가 들어와요? 저당권이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전형담보라고 그래요. 전형담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전형. 민법전의 형태가 있는 담보는 이거란 말이에요. 저당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마 근저당을 배우시면 더 알 것 같고, 그러니까 근저당은 있는데 현실에서 저당권은 없다.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갈 때는 그냥 한 방에 빌려가요. 근데 채무자가 돈을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 부동산을 경매를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경매를 신청할 때 추가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걸 좋아합니까? 느린 걸 좋아합니까? 빠른 걸. 그래서 이걸 안 쓴다니까요. 저는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아파트에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건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민법 전에는, 민법 전의 형태가 있는 담보는 저당권이라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걸 쓰지 않아요. 왜? 귀찮거든. 그래서 민법 전의 형태가 없는, 그러니까 비전형이란 말, 그 말이에요. 비전형, 민법전의 형태가 없는 담보 물건을 쓰더라. 그게 뭐가 되냐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이러면 어떨까요? 이렇게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을에게 와서 자, 1억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1억에 팔아라. 매매.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파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 1억에 팔아라. 그리고 네가 1년 후에 1억 2천에 다시 사가라 이거예요. 환매. 그러면 결국은 말만 매매라는 말을 썼다 뿐인 거지, 형태를 보니까 이 1억이 뭐가 되는 거고요? 원본, 원금이고 2천은 이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돈을 빌려 가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매매 형식을 취한다는 말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조가. 제가 지금 환매랑 묶어서 다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일단 소유권은 지금 이거 들어 놓으셔야 명의신탁에서 적용 배제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요. 이거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단 해주고서, 근데 그냥 해준 겁니까? 담보 목적입니까? 담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등기가 지금 을에게 넘어가 있으니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일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을이가 팔아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자, 소유권 이전해 주고서 을이 팔지 못하도록, 을이 몇 번이에요, 번호가? 4번. 그래서 4번에 갖다 붙이라고요. 4부기 1. 아마 공시법 시간에 이렇게 봤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걸 부기등기라고 그래요. 4번에 부속된 등기 줄여서. 그러니까 4번에 붙이란 말인 게 쉽게 말하면. 4번에 갖다 붙여서 4번과 순위와 효력이 같다? 그래서 얘가 못 팔도록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자, 갑이 몇 년 후에? 1년 후에 얼마에? 1억 2천에 다시 상한답니다. 라고 이렇게 적는 거라니까. 이렇게.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환매 특약등기라고 해요.
등급에다가 환매특약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환매라는 말이 나왔다는 말은 일단 소유권 이전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얘랑 반드시 무슨 신청하는 거라고요? 동시신청.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아하, 그러니까 매매 형식으로 돈을 빌려가는구나. 이걸 매도담보라고 그래요. 나중에 배우실 텐데. 자, 봐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10억짜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그죠? 몇 년 후에 1년 후에 매매 형태로 다시 받아오시면 되잖아. 근데 세상사가 돈이라는 게 타이밍이라 그랬잖아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1년 됐을 때 사가야 돼요. 근데 1억 2천이 없네. 1억 2천이 없네. 그럼 이미 소유권은 뭐 있기 때문에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 꼴랑 1억을 빌려주고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꿀꺽 할 수 있었다니까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다시.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와서 1억만 이건 매도담보고요. 다시.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와서 1억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뭘 요구하냐면 소유권을 넘겨달라 이거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이 지금 가별설로 넘어가 있죠. 넘어가 있잖아. 양도 이렇게. 자 그리고 그냥 넘겨준 게 아니라 담보 목적으로 넘겨준 거 아닙니까? 이걸 양도 담보라고 그래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대부분 돈을 빌려갈 때는 변제기를 정해놓지 않겠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쳐봐. 그죠? 근데 변제기가 됐는데 돈을 갚지 못해요. 그러면 자 얘도 똑같이 지금 꼴랑 1억 빌려주고서 소유권으로 넘어와 있다. 이걸 꿀꺽 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생각을. 얘는 좋겠죠. 1억 빌려주고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꿀꺽 했으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은 어쩌라고. 갑은 살고 싶을까 죽고 싶을까? 죽고 싶겠지. 그래서 얘들이 가는 곳이 있다고. 마포대교. 거기가 떨어지기가 좋다면서요. 그래서 분덕 빠지는 게 시간. 사회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사회 문제. 그래서 만든 법이 가등기 담보법이라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결국은 가등기 담보법의 최종 목적은 자살 방지법이죠. 얘라니. 자살을 막으려고 법을 만든 게 아니라 꼴랑 1억 주고서 10억짜리 토지를 아파트를 꿀꺽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차액이 얼마예요? 차액? 9억이 차액 아닙니까? 이걸 청산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록 소유권이 이전돼 있더라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취득할 수 없고 돈 주라고. 무슨 금? 청산금. 그래서 얘가 9억을 받는다면 안 죽을 거 아닙니까? 자 10억짜리 아파트 자 있는데 자 1억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얘가 빌려주면서 이번에는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양도담보예요. 담보 목적으로 넘겨받았다. 근데 이번에는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만 했다니까요. 아마 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 이거. 자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했다고. 가등기를. 근데 변제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그래서 바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갈 수는 없고 또 죽을 테니까. 그러면 차익이 얼마입니까? 9억. 그래서 무슨 금을 주고서 청산금을 주고서 가등기에서 본등기 해가라 이렇게 놨다니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결론 내려봅시다. 가등기담보법을 왜 제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뭐라고요? 폭리방지. 뭘 하기 위해서?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라고. 자살방지법이 아니라. 자 그러면 가등기담보법 폭리방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폭리가 안 됩니까? 잠깐 정리해 봅시다. 돈을 빌려주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 해서 바로 꿀꺽 갈 수는 없고 차익을 주라면서요. 그 차익이 뭐였어? 청산금. 그 돈을 받게 되면 폭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 가등기담보법은 폭리방지야. 그래서 무조건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니까요. 무슨 절차? 청산 절차. 그러면 청산 절차가 뭐야? 그랬더니 무슨 금? 지급. 청산금 지급. 이 소리 한 말이게. 그래서 앞으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그러면 무슨 절차를 거쳐야만 됩니까? 청산 절차를 거쳐서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좀 잠깐 봐보세요.
주로 이 얘기를 할 텐데 지금부터.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가등기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채권자가 그냥 청산금 지급 없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냐고 가등기에서 본등기 해봤자 이 본등기에는 효력이 있다 없다 무효.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절차가 필요해? 청산 절차를 거쳐야만 된다 이거지. 되셨나요? 자,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인데 첫 번째가 담보란 말을 쓴 거죠. 무슨 말이야 지금?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거라고요. 돈을 빌려주면서 제가 방금 뭐라 그래요?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했다. 가등기 담보. 그러니까 내가 빌려준 돈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자, 내가 받을 돈이 있다. 채권. 그 채권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어야 하냐면 소비대차. 무슨 대차? 소비대차.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행위. 소비대차.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 목적인 거지. 이것 때문에 받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걸 이제 말을 바꿔버리면 소비대차가 아니라 매매대금 채권, 뭐 공사대금 채권 이렇게. 자, 여기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잠깐만요. 놓치면 안 되는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요? 청산 절차. 청산 절차가 무슨 말인데? 청산금을 주라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근데 공사대금 채권이 할지 매매대금 채권이라면 청산금을 무슨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받기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다가 무슨 소리예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무슨 소리예요? 무슨 절차가 없다고요? 청산 절차. 청산 절차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청산 절차가 없다는 말은 청산금 지급이란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소린 거지. 그러니까 가등기담보법이 적용이 되어야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거고 그때 청산금을 준다는 말을 쓸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가등담보법 이게 나오려면 채권담보인데 돈을 빌려준 그 채권을 담보할 목적이라고 소비대차야 된다. 소비대차가 아니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요. 자, 두 번째. 참 말도 어려워요. 이제 차용물 혹은 목적물, 담보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이야 물건. 자, 목적물 담보물의 가액이 자 빌려간 돈 차용액 플러스 이자보다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해가 되어야 이 뒷부분이 편해지는 거라니까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무슨 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청산금. 누가 주는 거예요? 여기 보셔봐. 왠지 느낌이 좀 쎄하다. 봐봐요. 자, 청산금 지급이라는 말을 썼는데 자, 얘가 돈 빌려준 사람이죠. 채권자. 돈 빌려가는 사람 채무자죠. 그잖아요. 자, 청산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차익이 발생돼서 그 돈만큼 주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소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주려면 물건의 가격이 더 커야 되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차용액 플러스 이자보다 물건의 가격이 더 크니까 그 차익만큼 돈을 주고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달이면 가격이 미달이야. 우리 미달은 적용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무슨 돈을 줍니까?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1억짜리) 집에 돈을 빌려주고서 가등기 담보를 했습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얼마냐고요? 1억. 물건의 가격이 1억. 1억. 빌려준 돈도 1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아 무슨 얘가 채권자가 돈을 줍니까? 오히려 돈을 받아야지 이자를.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소리고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주는 거니까 차익만큼.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 더. 자 그런데요. 자, 세 번째. 괜찮아요. 한 두 번 들으면 돼. 자, 선순위 저당권이 있더라. 그러면 그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 액수를 자, 공제한 금액 가지고 따집니다. 뭐로 따진다고요? 선순위 거 액수를 공제한 금액으로 가액을 따질 거라고. 그러면 자 2억짜리 집에 자 1억의 저당권 일반 저당권 그리고 얘가 2번으로 가등기 담보 빌려준 돈 액수는 1억. 가담법 적용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뭔 순위가 있다고? 선순위. 금액만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빠지는 순간에 몇 억밖에 안 돼. 1억. 그러면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미달이잖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요. 자, 네 번째. 담보 아닙니까? 담보. 그러니까 뭘 해놓을 수 있어야 돼? 담보니까 등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등기 안 돼. 자, 등록할 수 없는 것들 이건 적용이 있다 없다? 적용이 없다. 무슨 절차 없다? 청산 절차 없다. 이렇게요. 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산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당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죠. 전세권자도 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걔들은 그냥 경매 신청해서 돈이 나오면 자기가 빌려준 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지. 무슨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칠판 보세요. 가등기 담보법을 제정한 이유는 폭리방지다. 반드시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요?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만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해봤자 그 본등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 하나. 두 번째. 자, 채권 담보인데 어디서 발생이 돼야 된다고요? 소비대차. 그러니까 매매대금 채권이랄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 담보를 해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절차 없다고요? 청산 절차, 즉 청산금 지급 절차가 없다고요. 결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니 채무자 부동산을 갖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질 수 없고 무슨 금을 줘야 한다? 청산금.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의 가액이 내가 빌려준 돈에 플러스 이자보다 초과 더 많으니까 돈을 준다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근데 물건의 가격이 미달이야. 그러면 청산금을 줄 필요가 없잖아. 오히려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거기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그 액수를 뭐하고 공제한 금액이 더 커야 된다고. 그리고 담보니까 등기 등록할 수 있어야 되지. 등기 등록할 수가 없다면 적용 안 되는 거고. 저당권은 저당권으로 가는 거지. 전세권은. 가등기 담보법은 별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실행. 아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여기가 자 실행은요. 자 공적 실행이 있고 사적 실행이 있고 이래요. 이렇게 공적 실행이 있고 사적 실행이 있다. 그런데 자 공적 실행을 한다는 말은 이건 경매가 되는 거예요. 경매? 그러면 경매 그러면 자 가등기 담보가 경매 절차로 넘어가는 순간에 저당권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이 저당권은 변제기가 2년이야. 이 저당권은 변제기가 1년이란 말이야. 근데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해요. 그래도 자 경매 절차로 들어가면 저당권은 다 소멸이죠. 다 소멸되고 순서대로 돈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선 변제. 그러니까 경매 절차로 들어갔다 그러면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등기 담보가 자 실행해서 공적 실행 어디로 넘기라고? 경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도대체? 이 소리가? 자 1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을 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했다 이거예요. 가등기 담보.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건 어떻게 배웠냐면 채무자가 변제에 변제를 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얘가 가등기에서 바로 번등기를 해갈 수는 없고 채권자가 무슨 금을 지급하라고 그랬어요? 청산금. 그러면 지금은 청산금이 이자 빼고 액수가 얼마입니까? 빼보세요. 9억이잖아 9억. 그러면 얘가 얘한테 9억을 주고 번등기를 하라는 소리인데 9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얘. 안 그래요? 9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래서 자 청산금이 있다면 청산금을 주고 번등기를 해가면 되는데 행여나 채권자에게 돈이 없다, 청산금이 없다면 경매로 넘기라고요. 그냥.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등기 담보 실행해서 자 공적 실행하는 게 경매는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법원이지. 그러니까 그걸 공적 실행이에요. 그러니까 경매로 넘겼다고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가 경매 절차로 들어가는 순간에 저당권과 똑같은 걸로 본다. 똑같은 걸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당권 된 거니 저당권은 경매 절차로 넘어가면 다 소멸 아닙니까? 그래서 자 시험지에 경매라는 말이 보이면 빨리빨리 문제를 풀려면 자 가등기 담보법 문제인데 경매라는 말이 떴다. 그럼 이제 뭐로 된 거야 이게? 저당권. 그러니까 이 가등기 담보는 다시 무슨 멸? 건달의 소멸. 경매가 됐다. 무조건 소멸이라고요. 이렇게. 저 좀 잠깐 봐보세요. 저 좀 보셔봐. 자, 이 상태에서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봐봐요. 자, 얘가 돈을 빌려줬다. 가등기 담보 해놨다. 이렇게요.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이 강제 경매를 신청해요. 이렇게. 그래서 경매가 진행된 후에도 경매 넘어간 거예요. 얘. 후에도 자, 을은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절차 넘어가는 순간에 경매 절차 넘어가는 순간에 이건 없는 거야 이제. 이건 없어지는 거고 무슨 권을 보는 거야 이제? 저당권. 그래서 돈만 받아갈 수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걸 우리가 처분 청산이라고 그래요. 처분 청산. 처분된 거 아닙니까? 경매로 넘기는 게. 그죠? 이거는 공적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사적 실행. 자, 사적 실행 이제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자, 여기서는 처분 청산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자, 귀속 청산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함정을 파면 다 틀릴 텐데 칠판 좀 봐봐요. 자, 가등기 담보법에서 처분 청산 된다 안 된다? 된다니까요. 이 처분이라는 게 여기 되잖아 이게. 되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법원에서 처분이 경미하다 이게. 그러니까 공적 실행에서 공적 실행이라는 게 처분하는 거예요. 경매로 넘기는 거니까. 근데 개인이 처분할 수는 없다고요. 개인이 처분해서 청산할 수는 없다고. 어디서 할 수는 있어도 공적 실행은 돼도 처분 청산은 돼도 개인이 처분할 수 없다. 왜 그걸 막아놨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 근데 채무자가 실행이라는 게 지금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실행이 된다는 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지금 실행한다는 게 채권자가 청산금이 없다면 그냥 경매로 넘겨라.
이제 개인 사적으로 넘어오면 자 개인이 처분 청산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채무자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자 이때 이 채권자가 자기가 처분한다고 매매 이게 처분 아닙니까? 개인이 처분. 그러면 매매 대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매매 대금에서 자기가 빌려준 돈을 가져간다. 이게 처분 청산이야. 개인이 처분해서 돈이 나오면 그 돈에서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할 거야. 처분 청산. 왜 안 돼야 되겠습니까? 얘가 이 아파트를 처분한다는 말은 아는 사람하고 편먹고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팔아버리면 어떨 건데 얘 맘인데 그래서 개인이 처분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러면 다시요. 가등기 부분 좀 해봐요.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처분 청산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공적 실행이 있다니까요. 경매로 넘기는 게 이게 처분인데 어디에서 처분 청산이 없다 그러셔야 돼? 개인이 처분할 수는 없고 귀속 청산만 된다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자 귀속이니까 가등기에서 본등기 해 가시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이게.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는데 무슨 금을 지급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에서 가져가라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부동산 내가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했다. 둘 중에 하나 봐봐요. 가등기를 해놨다. 근데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부동산을 몸분 처분 어떻게 경매로 넘길 수 있다고요.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는 순간에 저당권과 똑같다. 가등기 담보는 소멸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금 주고 청산금 주고서 본등기 해가시라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귀속 청산의 절차가 거기에 박스에 나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자, 그 박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변제기 경과, 그랬나요? 변제기 경과, 그리고 실행통지가 있나요? 실행통지에다가 별표를 하나 딱 쳐놓으시고, 실행통지. 변제기 경과, 여기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문제는 안 틀릴 거예요. 예? 자, 실행통지. 그리고 몇 개월의 무슨 기간? 청산기간이 필요하죠. 2개월에 이렇게요? 순서가. 그런데 청산기간 2개월이 경과됐는데 경과됐다. 경과가 됐는데 변제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금 지급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무슨 등기 해 가시라고? 본등기. 이게 절차란 말이에요. 근데 핵심은 제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실행통지. 자, 하나씩 봅시다. 천천히. 자, 그러면 여기서 실행통지를 자 손대지 마시고요. 일단 설명부터 들어보세요. 자, 저 여기서 말한 이 통지가 뭐냐는 건데 통지. 자, 10억. 자, 이렇게 소비대차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등기 담보. 자, 실행은 둘 중에 하나죠. 뭐? 경매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든지. 그러면 그 통지는 언제 해야 돼요? 아니, 저 보세요. 이때가 지금 변제기인데 변제기가 경과가 됐는데 얘가 변제를 하지 않으니까 알려주는 거잖아요. 야! 나 경매로 넘긴다. 아니면 지금 차익이 얼마야? 차익이 9억. 그러니까 야, 나 무슨 금 지급하고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 할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걸 실행통지라고 그래. 통지가 둘 중 하나. 경매로 넘긴다. 아니면 청산금을 주고서 나 본등기 갈 거야. 언제 해야 돼요? 언제? 변제기가 경과돼야 되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 변제기 전에 통지를 해봤자 효력이 있고 없고 무효라니까요. 아니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때가 변제기인데 6개월 전부터 no 6개월 후에 돈 안 갚으면 경매 이렇게 이러면 되고 안 되고 그래서 변제기 경과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변제기 전에는 실행통지 해봤자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 변제기가 됐다 경과됐다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고 통지하는 거라고. 그러면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경매는
이게 공적 실행이 되면 저당권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 뭐라고 그랬어? 귀속 청산에서 실행 통지란 말이게. 그러면 무슨 금 이게 있습니까? 보나마나.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의 실행 통지는 청산금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나온다고 봐야 되겠지. 이렇게 자 가는 노트 좀 봐보세요. 노트. 자 그래서 실행통지에서 통지상은 무슨 금? 청산금의 평가액이다 그랬고 자 청산금은 좀 봐보세요. 이거 얼마야 청산금 여기? 9억이죠.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어떻게 계산했어? 나와있죠 여기 물건의 가액에서 마이너스 자기가 빌려준 돈 피담보 채권 그리고 자 동그라미 뭔 순위? 선순위 동그라미 선순위 것 아하 청산금의 산정을 할 때는 그 계산은 물건의 가액에서 자 뺀다 내가 빌려준 돈에 자 뭔 순위가 있다면 선순위 거 합쳐서 그 금액을 빼고 알려준다고요. 청산금.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청산금의 산정은 밑줄을 하나 그으실까요? 채권자가 무슨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산정한대. 자 무슨 거? 자 청산금의 산정. 자 청산금의 산정은 자 누가요? 채권자가 무슨 적?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을 알려주면 되는 거라고. 이게 청산금이라고. 응? 자, 두 번째. 그러면 자, 이거부터 바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여기만 깔끔하게 이해를 하면 정말 좋겠는데. 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가등기 담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변제기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요? 변제기 경과됐다? 그러면 어떻게? 실행통지를 하면서요. 뭘 알려주는 거야? 청산금. 통지. 이거잖아요, 지금. 됐나요? 그,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차익이 얼마 빼보세요, 그냥. 5억인데? 1억 빌려줬는데 4억이죠. 그러면 얼마라고 해야 돼? 얼마라고? 4억이라고 통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채권자가 자 통지한 금액이 자 객관적이지 않아. 그래도 그 통지로서는 요라고요. 이것도 통지한 거라고요. 자 무슨 얘기죠? 4억인데 2억이라고 통지했다는 거 이렇게. 왜? 청산금은 누가 산정하니까?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산정하니까. 일단 통지는 한 거 아닙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죠? 가등기 담보법 문제에서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이 객관적이지 않는 경우 통지로서 효력이 없다. OX. X.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냐면 칠판 봐봐요. 무조건 무슨 절차를 걸쳐야 돼? 청산 절차.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이걸 안 하면 전체 절차가 다 무효인데요. 제가 좀 전에 해줬잖아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등기에서 본등기 해봤자 그 본등기가 무효라고. 그러니까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통지한 금액이 객관적이지가 않아. 그래도 뭐 한 거라고요? 통지. 그러면 누가 억울하겠습니까? 얘가 억울하지. 얘가 누군데요? 채무자. 그래서 자, 세 번째 채무자는 채무자는 통지한 금액에 대해서 자 다툴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청산금의 산정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채권자. 그래서 채권자는 자 통지한 금액에 대해서 자 다툴 수가 그렇죠. 다툴 수 없다.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지금. 이렇게요? 그러면 누구는 채무자는 다툴 수가 있다가 되고 채권자는 다툴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요. 얘부터 해봅시다. 채무자부터.
채무자가 생각하는 청산 금액은 4억이라고요. 근데 이 채권자가 2억이라고 통지했다? 그러면 금액이 마음에 안 든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맞잖아. 그러니까 다툴 수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번등기 안 해주면 돼요.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자, 채권자가 이 바보가 봐봐요. 자, 지금 얼마입니까? 4억이잖아. 근데 5억이라고 이렇게 한번 통지했다니까 채권자가. 그러면 자기가 주관적으로 산정했고 자기가 결정을 해서 알려준 거 아닙니까? 우리 민법은 자기가 한 말을 뒤집을 수가 없다고. 금반의 원칙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채권자가 뱉었다. 객관적일 필요가 없다 그랬으니 주관적으로 자기가 산정한다고 그랬으니 자기가 한 말을 뒤집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5억이라고 통지했다면 5억을 전환한다는 거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다섯 번째. 자, 후순위 권리자는 자, 통지한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다. 따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자, 다시 보십시다. 예. 자, 세 사람만 구분해 주면 되잖아요. 채무자, 채권자, 후순위 권리자. 자, 후순위 권리자도 다툴 수가 없다. 예. 그럼 only 누구만 다툴 수 있다는 겁니까? 채무자만. 뭔 소리일까 이 소리가. 자, 일단 설명하고 제가 다시 할게요. 봐보세요. 자, 여기 2억짜리 집이 있는데 1억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눈 뜨세요. 눈 떠봐. 눈 떠봐. 안 돼. 중간에 끊을 수도 없어. 힘들어도 참아야 돼. 무조건 1시간 하나야. 가등기담보법 하나, 명의신탁 하나 이렇게 무조건. 알겠죠? 자, 여기 가등기담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일반 저당권자가 있다니까요. 2번으로. 일반 저당권자. 근데 얘는 변제기를 1년으로 했다고 이게. 근데 얘는 변제기를 2년. 그럼 이거는 후순위잖아요. 후순위. 그죠? 근데 1년 됐는데 얘가 돈을 변제를 안 한다고요. 그럼 어떤 절차가 필요해 이제는? 무슨 실행 통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 절차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행 통지라고 하는 게 무슨 금을 알려주는 거예요? 청산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얼마냐고 금액이. 실행 통지를 하라면서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냐고 얼마. 지금 통지할 금액이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통지하고 그 통지를 또 얘한테도 해야 된다니까요. 통지하고 통지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왜 이 절차가 필요하냐면 눈이 동그래질 게 아니라 1억을 주고서 얘는 가등기에서 이제 무슨 등기하면 끝나요. 가등기에서 본등기하면 끝이잖아요. 얘는 그냥. 그죠? 그리고 얘가 얘한테 채무자가 아니잖아. 그러면 돈을 이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어디 세상사가 그렇습니까? 집은 넘어갔고 돈 1억 생겼고 얘가 가져가 버리면 도망가 버리면 얘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자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내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청산금 1억이라고 통지했거든. 그 내용을 또 알려줘야 얘가 어떤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얘는 자 등기부상에 1억을 빌려줬다고 나와 있다면 보세요. 1억.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있잖아요. 그 1억 채무자 주지 말고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가등기담보권자가 실행통지하려고 봤더니 누가 있더라?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자 시작 뭐 하라고? 봐봐요. 통지하고 통지하라고. 통지하고 통지하라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지금 청산금이 얼마야? 1억이잖아요. 자 1억이라고 통지해야 되는데 청산금이 0이라고 한다니까 이렇게. 얘가 주관적으로 산정하니까 그래서 자 채무자에게 0 이렇게요. 그리고 후순위 저당권자에도 0이라고 통지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가 봤을 때는 금액이 마음에 안 들잖아. 그래도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다툴 수 없다. 아이 그러면 선생님 얘는 어떠라고? 그러니까 다툴 수는 없고 이 후순위 권리자는 변제기 전이라도
변제기 전이라도 아 그래요. 청산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자 제가 경매 신청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자 지금 실행통지인데 실행통지 무슨 금을 알려주는 거예요? 청산금. 청산금은 누가 산정을 해요? 누가? 산정을 누가 한다고? 채권자가 무슨 적으로? 주관적으로. 어떻게 산정을 해요? 물건에서 빼기 내가 빌려준 돈 그리고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원순위 것들 선순위 것만 다 합산해서 빼주시면 된다. 그리고 자 채권자가 통지한 금액이 그 청산금 그게 객관적이지 않더라도 통지로서 효력은 있는 거라고요. 됐죠? 근데 그 통지된 금액이 채무자가 받아보니까 형편없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다툴 수 있다. 번등기 안 해주시면 돼. 근데 채권자는 이렇게 자기가 통지한 금액 가지고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말 뒤집을 수 없다. 후순위 권리자도 다툴 수는 없다. 없고 변제기 전이라도 청산금에 불만이 있다면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요. 6번째. 자 실행통지. 자 지금 청산금의 통지인데 자 청산금이 0이야. 청산금이 뭐라고요? 0. 청산금이 0이면 0이라고 반드시 통지를 해야 돼요. 다시요. 무슨 절차를 반드시 거치라고 그랬습니까? 청산 절차를 거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청산금이 0이라면 0이라고 통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산금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있으니까 적었겠지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등기 담보 이렇게 해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돼요? 안 돼요? 목적물의 가액이 얼마입니까? 2억. 빌려준 돈 얼마입니까? 1억.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죠? 자 이렇게 됐으면 자 변제기 경과됐다. 실행 통지한다면 청산금은 얼마입니까? 1억. 그죠? 근데 자 변제기가 경과됐다. 근데 이 집이 반토막이 났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면 줄 돈이 있어 없어? 없지. 처음부터 이랬다면 아예 적용 자체가 안 됐을 텐데 처음에는 됐더라도 목적물의 가액이 빠져서 청산금이 줄 게 없잖아. 그러면 청산금이 0이야. 그러면 0이어도 뭐 하라고요? 통지. 자 그리고 이 청산금의 통지는 자 채무자 등에게 등이라는 말 썼습니다. 채무자 등에게 모두 다 해야 됩니다. 모두 다. 해야 하고 하지 않았다 통지를. 이걸 안 했다는 말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잖아요.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치라고 그랬는데 통지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절차를 안 거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런데요. 8번째. 자 후순위 권리자. 자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때는 유효가 되고요. 유효가 되고 자 유효야 유효. 그리고 다시 이중 변제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 이 소리가. 자, 첫 번째 봐봐요. 자, 1년을 변제기로 했는데, 자, 변제기 경과됐는데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펴봐요. 뭐, 이제 막 머리가 막 찌끗찌끗 아프시나 보네. 머리 좀 흔들어 보세요, 잠깐만. 아이고야. 괜찮아. 이렇게 해놓고 한 번만 더 들으면 돼, 진짜야. 제 경험치가 가면 그래. 딱 한 번만 더 들으면. 응? 주택도 지난주에 한 번 듣고 오늘 또 들으니까 좀 나았지 않던가요? 그지? 자, 똑같아. 한 번 더 들으시면 돼. 여기 봐봐요. 자,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금 액면 그대로면 청산금이 얼마죠? 10억이고 1억 빌려줬어. 9억이죠.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통지를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맞잖아. 근데 얘가 뭐
얘가 뭘 하지 않고 통지를 하지 않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봤자 이거 무효라면서요. 취득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근데 채무자 등이란 말을 썼잖아요. 채무자 등, 그러니까 채무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모두에게 전부 다 해야 돼. 안 하는 순간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니까 무효가 된단 말이지. 자, 1억의 소비대차, 얘가 채무자. 자, 채권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물상 보증인 들어왔다니까, 이렇게요. 물상 보증인.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돈은 얘가 빌려가고 얘 집에다가 지금 채권자 가등기 담보 이술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일단 변제가 경과됐다면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알려줘야 될 거고, 두 번째 얘 부동산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께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돈 안 갚아서 야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거야? 얘한테도 알려줘야 되겠지. 그 채무자와 관련된 사람에게 전부 다 해주라고요. 그걸 하지 않았다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효가 된다는 말이지. 그런데 자, 마지막 하나만 더요.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 고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청산 절차는 거친 거예요. 일단 이것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자, 2억짜리 집에 자 1억의 소비대차, 자 1번 가등기 담보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청산금 얼마예요? 1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채권자는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먼저 하고 통지하고 통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연상해 놓으시면 돼. 봐봐요. 통지하고 통지하라고. 근데 위에 통지를 안 해버리면 절차 다 무효라고요. 근데 아래쪽을 여기를 통지 안 했다. 통지 안 했다? 그럼 얘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등기 담보 절차, 시행 절차는 진행이 된 거고요. 얘한테 통지됐으니까. 그러니까 통지를 하지 않나 해서 통지를 하지 않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유효라고요. 그런데 얘는 억울할 거 아닙니까? 너 왜 나한테 안 알려줬냐고, 통지 안 했냐고. 다시 이런 내놔! 그러면 줘야 된다니까. 다시요. 다시. 자, 누구 등에게 통지 안 해버리면,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무효가 되고, 밑에다가 통지를 하지 않은 건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는 유효라고. 단지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돈 줘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책 좀 봐보죠. 한 번만 더 들으면 된다니까요. 한 번만. 지금 처음이어서 그랬죠. 자, 59페이지 다시 봅시다. 자, 다른 거 다 빼고, 자, B에 그 실행 통지가 있나요? 자, 거기서부터 제가 볼게요. 자, 실행 통지. 통지사항은 청산금의 뭐다? 평가액이다.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그 물건의 가액에서 마이너스 내가 빌려준 돈 피담보 채권 플러스 뭔 순위 선순위 후순위 게 아니라 자, 그거 알려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청산금의 산정은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산정합니다. 자, 채권자가 산정한 평가액이 객관적이지 않아도 실행 통지의 소유력은 있다. 자, 채무자는 다툴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 후순위 권리자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다툴 수는 없고, 뭐 전이라도 변제기 전이라도 뭐 하면 돼요?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거기 들어봐요. 자, 채권자가 지금 청산금을 통지했습니다. 자, 채무자는 주어. 채무자는 그 문장 다툴 수 있다. 채권자는 없다. 후순위 권리자 없다. 후순위 권리자는 경매 신청. 이렇게 해놓으시라고요. 자, 이번엔 상대방. 자, 통제 상대방은 채무자 등이다. 다 해야 된다고 다. 그러니까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측자, 그래서 통제 상대방의 여러 명인 거는 모두 다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는데 해야 된다. 안 하는 순간에 전체가 뭐라고요? 무효. 자, 그리고 그 뒤에 청산금의 청구권자, 누구 채무자 등이 달라갈 수 있다. 그리고 후순위 권자는 이제 누군지 알겠죠? 자, 후순위 권자는 청산경이 경과한 후에 자,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 동그라미.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자, 1억이라고 통지했다.
그리고 또 통지를 했다고 이렇게. 얘야 나 지금 채무자에게 청산금 1억이라고 통지했거든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뭘 떼가지고 등기부를 떼가지고 채무자에게 돈이 넘어가기 전에 그 돈 나에게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네, 가등기 담보법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넘기시고 그리고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관 법률 자 일명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또 여기서 한 문제죠. 자 60페이지 명의신탁부터 10분